제가 붉은 악마 신드롬의 첫 번째 조건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공명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런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에서 외부에서 월드컵 개최 또는 히딩크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나라 전체에 충격을 줬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에너지 중에서 특히 엔트로피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죠. 연력학 제1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죠.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에너지라는 게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절대량은 똑같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가든 이게 에너지 형태는 바뀌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 양은 똑같다. 이게 이제 에너지의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연력학 제2의 법칙,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라는 것은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의 절대량은 같는데 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점점 쓸모가 없는 쓰레기 같은 에너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주 전체가 쓰레기화 될 것이라는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초창기에 만드는 게 수력 발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수력 발전이라는 게 힘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드는 게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발전의 열 효율은 훨씬 더 높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쓰레기를 보십시오. 지구 전체로 보면 쓰레기 양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화력발전보다 훨씬 더 효력이 좋다는 게 원자력 발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듭니다. 발전 그 자체로 보면 에너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런데 핵 폐기물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지구 전체에 만들어지는 쓰레기 양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데 바뀌면서 점점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게,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상에는 모든 에너지가 쓰레기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의 법칙입니다. 근데요, 이 재미난 거는 이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에너지 연력학 제2법칙, 다시 말씀드려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거슬리는, 그것을 파괴하는 이론을 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일리아 프리고진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민면적이 넓은 이런 냄비에다가 물을 아주 얇게 넣고 밑에서 물을 끓이는 거죠. 열을 일정식으로 가하면, 이 당연하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물이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주 규칙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걸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옛날 이야기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갑지 않습니까? 그럼 열이 전도가 생깁니다. 올라가다가 이게 도저히 전도 가지고 이게 물이 전달이 안 되면 물이 대류가 되기 시작하죠. 물이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하면서 막 난류가 생기는데 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런 식의 아주 육각형의 규칙적인 모습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베나르 세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모습을 가상적으로 단면으로 잘라서 보여드리는 모습이 이런 건데요. 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류가 생기다가 아주 규칙적인 모습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벨루소프라는 사람하고 자보틴스키라는 두 분이 이 브롬산을 가지고 실험한 모습이에요. 아주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모습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외부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연력학 이해 법칙에서는 에너지가 점점 쓰레기로 바뀐다는 건데요. 이거는 반대 방향이죠.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믿어왔던 연력학 제2법칙을 깨뜨리는 이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리아 프리고진은 노벨상을 받은 거죠. 이런 구조를 저희들은 산일구조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열을 받아들여서 외부로 펼쳐나간다고 해서 산일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일구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인체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바로 산일구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이요, 지금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0조 개의 세포를 그냥 쭉 나열한다든지 이걸 덩어리처럼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안에서 생명체가 나옵니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60조 개의 세포가 나름대로 서로 조합이 돼가지고 저희 생명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들이 60억 인구가 지구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갑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이 기적적인 찬스를 통해서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로 탄생한 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체가 이 전형적인 산일구조의 모습인데요. 이런 산일구조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외부와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외부와 개방이 되어 있죠.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가장자리, 비평행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요, 혼돈의 가장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그 절묘한 타이밍에 생명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심장박동이 한순간 박동수만 조금만 어긋나도 사람의 목숨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태에서 사람의 목숨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포와 세포가 서로 몸에서 적극적인 대먹임을 함으로써 이 생명체가 존재를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몸이 외부와 개방이 되면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유입을 해야 우리 생명체가 자생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한민국 역사상,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엄청난 규모의 월드컵이라는 행사가 열렸다는 거죠. 여기 한민족 전체에 엄청난 에너지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에너지로서는 히딩크라는 감독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많은 힘을 불러넣어줬죠. 이 포스터가요, 그 당시에 있었던 페레디 포스터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고 한국 축구 구하기라는 포스터입니다. 히딩크가 많은 노력을 남겼습니다. 감독 인생 중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 젊은 선수들은 젊은 개처럼 싸웠다. 지금 이별을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요. 이런 히딩크도 작은 에너지의 유입 창구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의 시저가 될 수 있는 원조 붉은 악마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붉은 악마라는 게 최초로 탄생한 거는요, 1997년 8월입니다. 물론 그거는 1995년 12월에 출발한 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스포츠로 먼저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이야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할 때 아시아 예선선 앞두고 이 조직적인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통신 게시판을 통해서 명칭을 공모를 했고 붉은 악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붉은 악마가 아니죠. 붉은 악령이다 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조금 말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제 붉은 악마, 레드 데블즈라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 레드 데블즈의 강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도덕성이죠. 상업성이 개입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성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을 아우르는 유일한 집단이죠. 희소성이고 전문성입니다. 카드 섹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적인 응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아주 독특한 이런 네 가지 강점을 갖고 있음으로써 폭발적으로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을 만들 수 있는 이 초기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당초에 출발을 했던 거는 1997년도 10월 달에 프랑스 월드컵 예선에서 이걸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한 200~300명, 최고로 많이 모일 때는 50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광화문에 가면 그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모여서 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월드컵 예선 본선 다음에 한일전 주요 A매치가 열릴 때마다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 원조 붉은 악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비 효과에서 북경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하리케인이 오듯이 최초의 날개짓을 한 게 200명 내지 300명 되는 작은 붉은 악마 원조 팀들이라는 거죠.